예, 여전히 개인들은 돈을 들고 객장을 찾아가고 있고 어떤 종목을 살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도 실제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이 반등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면서 수익률 좀 크게 낼 수 있는 종목군은 어디에 있을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코스닥 벤처팀의 이성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네,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서 예. 그 투자분들 뵙고 좀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사실 팀장님도 힘드시죠? 네, 물론입니다. 저희도 변동성도 커지고 특히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커질 때는 예. 뭐 많은 항의 전화 또는 뭐 문의 전화 많이 더 오기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러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네네. 가장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이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그 어긋나는 판단을 하지 마시고 좀 더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뭐 가장 키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무 막 그 투매가 쏟아지고 있는 날, 뭐 낙폭이 너무 확대돼 갖고 과하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날, 뭐 매도에 동참하신다든지 또는 뭐 급등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 쌍바닥이 올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날 사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어긋난 판단이죠. 사실은 내일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조금 두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급등하는 거에 못 참고 이제 들어가시는 뭐 이런 판단들, 예. 이런 판단들이 조금은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키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좀 산다고는 하나 손에 네네. 안 차는 금액이기도 하고 계속 네네. 팔고 있는 기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2008년 리먼 사태 어간에 한 약 6개월 동안 그 계속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긴 했지만 예. 그때 약 17초 정도 팔았습니다. 그 외국인들이요. 예. 한 4, 5개월 동안. 최근 우리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14조를 팔았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인이 연일 계속되는 매도가 이어지고 있었고 오늘 조금 돌아서는 모양새 보합 정도 구간이죠, 지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이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가장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많이 봐야 될 게 어떤 것이냐고 여쭌다면은 사실은 외국인 수급을 좀 먼저 보시고 예. 판단하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예. 말씀드렸던 대로 2008년도에 17조 그리고 최근 약 한 달 동안 그때는 뭐 6개월이 있긴 했지만요. 지금 한 달 동안 14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엔 사실은 은행도 파산을 하고 좀 더 펀더멘털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었었고 치명적인 어떠한 그 산업적인 변화 또는 뭐 그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그 당시 대비 치명적인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정적인 이슈가 그때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 외국인 매도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추가적인 매도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오늘 외국인이 이제 조금 돌아선 모습이어서 외국인 수급은 조금 더 이제 시장을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세가 연속성을 보이게 될지도 그러면 앞으로 지켜보도록 할 텐데 사실 시장이 뭐 어디까지 빠질까요? 언제 반등할까요? 이거는 글쎄요, 이건 뭐 안다면 돗자리 깔아야 되는 거고 사실 네네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여서 네네네. 만약에 반등을 했을 때 말이죠. 네네.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전략을 짜보자는 차원에서 네네네. 반등했을 때 어떤 종목군이 먼저 반응을 할까? 뭐 한번 큰 그림에서부터 접근을 해보자면 네네. 대형주일 것 같으세요? 중소형주일 것 같으세요? 모든 종목들이 반응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가장 뭐 그 예민하게 높게 반응하는 우리가 종목군을 찾아야겠죠. 예. 대형주가 좀 그럴 것 같고요. 그 이유는요. 지금 시장이 주식을 자산으로서 생각을 하는 시기입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막 투자할 시기들, 뭐 최근 몇 년간이었었죠. 네. 뭐 채권 수익률이 좋아하고 투자해야 될 시기들 또 최근 뭐 1, 2년 전이었었고요. 예. 뭐 그러한 이제 자산마다 부동산이니 채권이 주식이니 이렇게 자산마다 매력이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자산으로서 주식을 생각하는 구간이 있는데 네. 그럼 주식이 자산으로 생각하지 뭐로 생각하느냐? 뭐 사실은 시장이 뭐 횡보하거나 조금 안 좋을 때는 주식을 플러스 알파나 조금 뭐 재테크 성향 좀 어떻게 뭐 좀 플러스 알파를 창출하는 자산 정도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메인 어떤 그 키 포트폴리오로서의 자산으로서 주식을 생각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지금 뭐 강남에 있는 객장에 막 줄을 서서 계좌를 개설하시고 삼성전자를 서로 살려고 뭐 하신다 이런 말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정도로 주식을 자산으로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잘 좀 주식에 문외한이시거나 좀 안다 하시더라도 나는 그래도 잘은 모르니 전문가만큼은 아니니 난 대표주를 사야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다면이라면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게
중소형주만큼 안 빠졌다면은 중소형주 지금 사라고 제가 추천을 드릴 텐데 예. 중소형주랑 대형주 똑같이 지금 35%, 40%씩 다 맞습니다. 빠지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30% 이상 빠졌죠. 예. 하이닉스 30% 이상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되고 뭐 중소형주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 매력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하이닉스 10% 이상 오르고 삼성전자 8% 오르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투자 수익률이 중소형주 대비 충분히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리스크 관리가 되는 대형주로 가는 게 맞는 대안일 것 같고요. 지금은 무조건 대형주를 사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코스닥을 사갖고 막 20%씩 하루 오르는 거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사실은 우리 뭐 신용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예. 권장해 드린 건 아니지만 차라리 중소형주를 사신 것보다는 삼성전자를 신용으로 사셔갖고 뭐 예. 2배 정도 신용을 낸다면 1배 정도 신용을 낸다면은 오늘 같은 날 16% 이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오히려 안전할 정도로 예를 들자면요. 뭐 신용하시는 그럴 정도라는 거죠. 네, 그럴 예. 정도로 대형주가 지금은 훨씬 더 매력적인 대안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당장은 최근 앞으로 한 뭐 1주, 2주, 뭐 3주, 한 달 정도까지는요. 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대형주가 중소형주 빠지듯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정상화만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대형주의 상승폭도 꽤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삼성전자 워낙 많이 산다고들 얘기가 돼 있으니까 정상화 된다면 뭐 반도체주들도 다시 한번 이전 수준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도체주 얘기 많이 하는 건 못지않게 이전에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네네네. 2차 전지도 참 잘 갔었는데 맞습니다. 훅 꺼졌단 말이죠. 네네네. 그럼 이 업종군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의 양대 산맥이 사실은 요 바로 코로나 이슈 전에는 2차 전지하고 5G였었죠. 예. 네, 5G는 여전히 살아 있고요. 중국이 이제 투자 시작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요. 2차 전지는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단기적으로는 뭐 2, 3일, 3, 4일 동안 이렇게 급반등을 할 때는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근데 예. 사실은 이제 당분간은 좀 이제 그건 지금 처음으로 말씀드린 거는 초단기고요. 일주일, 2주일. 네. 그리고 약 한 달 정도의 단기를 보자면은 유가 추이와 유가의 변동성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유가의 종속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만약에 엇박자를 탄다면은 오늘 옆에 있는 뭐 우리 다른 친구는 하이닉스 사는데 막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고 하이닉스가 한 5% 올라가는데 나는 2차 전지 유가 빠져갖고 오늘 한 3%가 빠져 그러면 둘이 격차가 8%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소외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시장에서 소외되기 시작하면 이제 엇박자 타고 계속 뭔가 짜증나는 매매 패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는 2차 전지주는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유가 반등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미 그 유가 역시 큰 강대국들의 싸움에서 발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2차 전지 역시 많은 전기차 완성차 전기차 그 제조업체들이 많은 투자를 해놨고 그 핵심 산업으로서 국가들이 다 역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미 투자해 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2차 전지를 그냥 전기차 그냥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역시 장기적으로는 유가가 좀 안정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또 주도주로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고요. 앞에서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건 어떤 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산다고 네네. 맞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뭐 유머러스한 짤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닐 정도로 뭐 거의 이제 약간 들어만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주식 계좌 틀려고 네, 맞습니다. 거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또 전문가로서 분석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네. 만약에 그러면 나도 삼성전자를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업종 내에 다른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모두 다 유효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을 전문으로 계속 하셨던 분이 아니고 예.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조금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삼성전자가 가장 큰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요. 빠질 때 이제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은 빠질 때 그 빠진 폭이 다른 거 대비 좀 더 덜할 거고요. 대형주니까. 그리고 이익도 뭐 충분히 많이 난 펀더멘탈의 그렇죠. 뭐 강자니까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뭐 지수만큼 이상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족하면서 펀드 가입한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펀드 수익률 또는 지수 수익률 말고 조금 더 초과 수익률 내고 싶어. 그렇다면은 SK 하이닉스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부품주나 장비주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건 아직은 보기 좀 이른 단계입니까? 저희가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죠. 예. 소재, 뭐 부품 장비 회사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이어진 이후에 낙수 효과 이야기가 나올 때 또는 사실 지금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뭐 중형주 단으로 내려가시고 뭐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나 뭐 예를 들자면 뭐 덕산 네오록스, 테스나, 뭐 테크윙, 원익 IPS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큼 탄탄한 네.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거든요. 예. 그런 회사들 접근 뭐 같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종목들은 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굉장히 탄탄하고 잘 날랐던 종목들이지 너무 않습니까? 좋았죠. 예. 근데 빠진 폭이 다른 거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나 저거 덕산 네오록스 사고 싶었는데 테스나 사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샀네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때 사시려고 했던 그 가격대에 다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기업들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나 또 5G 관련해서 대장주부터 여러 가지 그 밑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좀 다시 한번 업종 얘기를 해보자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장 반등과 함께 좀 주목해 봐야 할 핵심 업종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네, 일단 그 3월 달이 이제 3월 말에 다가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지금 급 하락에 따른 반등 대형주 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 그리고 IT 기업 위주로 이제 올라간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 시장을 좀 바라봤더니 이제 코로나도 좀 잦아들고 이제 뭐 이게 핵심 기업들 또는 뭐 실제 잘 나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찾아야 될 시기인 1분기 실적 호전주 찾아야 될 시기가 돌아옵니다. 네. 4월 달이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다면은 4월 달에 뭐 무분별하게 이제 다 올라가겠죠. 너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네. 그다음부터 이제 좀 선별적으로 올라갈 텐데 분명히 실적이 잘 안 나오면은 조금은 슬로우해질 수 있습니다. 그 폭이. 즉 실적 잘 나오는 회사들은 더 높은 폭으로 갈 거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1분기는 좀 4월 달 초가 된다면은 그때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1분기 실적 호전주를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요. 예. 4월 중순기부터는 실적이 잘 안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쉬거나 이런 기업들 좀 다 확인하시고 뭐 적자가 난다거나 뭐 이런 기업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예. 기업들은 꼭 확인하신 다음에 뭐 조금은 투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곧 다시 한번 하게 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줬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앞에서도 5G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관련 내용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그 유망주 준비해 오신 거 그만 네네. 듣고 한번 마치도록 할 텐데 네네. 좀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저희 건기식 회사들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집에서 건기식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저희 건기식 탑픽은 종근당 홀딩스 락토핏을 이제 판매하는 종근당 건강의 모회사죠. 예. 종근당 홀딩스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집에서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네. 하실 때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수수료 받는 회사 있습니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KG 이니시스 이런 회사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개 모두 다 좋긴 하지만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좀 더 지금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수기의 카본 필터라는 필터하는 한독 그린텍이라는 회사 상장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예.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LNC 바이오도 미리 저희가 받아보긴 했습니다만 네네 이 맞습니다. 종목도, 예. 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네. 의료기기 회사들 지금 주가 많이 빠져갖고 저평가 국면이거든요. LNC 예. 바이오 역시 저희 관심 기업입니다. 예.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준비해 오신 종목은 또 다 듣고 끝냅니다. 종근당 홀딩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LNC바이오, 한독 크린텍까지 스몰캡 유망주로 제시를 해줬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코스닥벤처팀의 이정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